일어날 수 없어. 일어나기 싫어. 짐이 뭘 풀었는데 정리 좀 하고 가. 이거 버리고 이렇게. 이거 끝나면 괜찮은 거예요? 태영아 손에 풀어야 돼. 아니 그래서 저도요. 봅시다. 우리 그 삼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알겠니? 네. 근데 사실 우리 문제 풀 때 하나도 안 써봤다, 맞지?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지우개 카라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뭐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더하기 2라는 함수가 나왔다고 해 봅시다. 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이게 2차 함수 때도 쌤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2차 함수 때는 사실 쓰나 안 쓰나 뭐 2차 함수 자체가 엄청 헤비한 함수도 아니긴 하거든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데 3차 함수만 되어도 이 생각이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상수항을 이제 어떤 평행이동 느낌으로 봐야 됩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저 상수항 빼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다음 두 칸 들어 올리면 되는 거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이렇게 보겠다는 얘기지. x제곱 x-3 더하기 괜찮아? 근데 우리가 제곱인수가 있으면 뭘 한다고 했었지? 접한다고 했었잖아, 맞지?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그려진다. 최고차항에서 양수면 y는 이 직선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할 겁니다.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할 겁니다. 아 그러면 극소점의 x좌표가 얼마가 되니? 2가 되겠네요가 비율 관계를 쓰는 방법인 겁니다. 괜찮니? 이해했어? 자 여기가 2대1래 2대1 이렇게. 그러면 이제 0과 3의 2대1 내분점은 얼마야? 총 길이가 3칸이니까 총 한 칸 남아야 될 거 아니야? 저 점의 x좌표 2가 되는 거야. 그래. 저기에서는 2분을 했잖아요. 그치. 저기서는 2분을 하는. 해야지. 아니 안 해야지. 아니 해야지. 아니 안 해야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여기는 미정계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없어. 이해했어? 자, 미정계수가 있을 때는 우리가 그 그래프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거든. 여기는 확정함수야, 확정함수. 미정계수가 하나도 없는. 오케이? 확정함수에서 저렇게 추론하는 거고, 사실은 미정계수가 있을 때도 미정계수가 아주 예쁘게 생겨주는 경우가 있어. 그리고 그게 꽤 흔해. 왜냐하면 출제 의도가 거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어떤 기하적 관계를 해석하기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 자주 나오긴 하지만 일단은 저 케이스 두 개는 그게 아니다. 얘는 애초에 그냥 그래프 개형에 대한 판별식을 판단을 요구하는 거라서 그렇게 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걸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괜찮니? 그래서 극소값 구하라고 하면 그냥 2를 대입하는 거지. 4 빼기 마이너스 1 곱하면 마사 더하기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군요. 이제 극소값이 이제 마이너스 2다라는 사실을 외우게 되는 겁니다. 괜찮니? 뭐 나중에는 이제 극소값도 그냥 감상컷하게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칠판 지우고 4차 함수로 가봅시다. 4차 함수. 응? 못 풀었어? 네. 아, 388 그냥 그 뭐지 F'은 영의 두 실근 사이에 A가 있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F'A가 음수가 답입니다. 저희 안녕. 다시 볼게. 그러니까 388을 잠깐 보게 되면 문제에서 주어지기를 이제 fx가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100x 마이너스 100x 더하기 10 극대점과 극소점 사이에 x는 a라는 직선이 있대. 이제 이 친구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 사이에 A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A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괜찮지? 그 말은 이제 우리 이거 가지고 뭘 추론할 수 있다고? 도함수를 추론할 수 있다고. 너무 잘 대답했습니다. 그럼 도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 도함수 입장에서 A에서의 함수값이 무조건 어디 있어야 돼? 대충 아래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이제 그때 그 사이에 이제 이 A라는 직선이 있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건 이제 이 친구가 그 3차계에서 양수라서 그런 거지. 결론은 프라임 A가 음수를 만족하는 뭐 A를 구하시오가 문제의 요구 사항이 되는 겁니다. 괜찮아? 주요도 괜찮니? 아니면 이거 풀었었니? 아니 멀쩡하다며. 근데 목도 지금 잠겼어 맞지? 3번 쓰는 거 아니었어요? 3번 내가 3번? 응? 아직 안 했어. 4차함수 아직 하지도 않았어. 자 합시다 우리 4차함수 합시다. 4차함수 합시다. 자 4차함수의 이제 그래프 개형을 봅시다. 자 fx를 보게 되면 fx는 ax 4제곱 더하기 bx 세제곱 더하기 c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2 이렇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a가 0이 아니라고 해주면 이제 친절한 거지. 어쨌든 f'x를 구하게 되면 4ax 세제곱 더하기 3bx 제곱 그리고 더하기 2cx 그리고 더하기 t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제 도함수를 왜 구했다고? 그래프를요. 왜? 도함수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서?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원래 함수의 뭘 이야기해줘서? 증감을 이야기해줘서. 맞지? 그럼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를 뭘로 판단한다고? 증감표나 그래프로 판단한다. 그래프로 판단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x축과의 위치 관계로 판단한다고. 완전 거의 기계지 맞지? 똑같은 걸 계속 하는 거지. 잘할 수 있겠지? 전부 다 걱정 안 해도 되지? 소연아 걱정 안 해도 되지? 잘 이해해 주십시오. 이게 그냥 가장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물론 이제 지금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거고 너희들 좀 더 잘하게 되면 이제 좀 더 자잘한 것들이 더 중요해지겠지, 맞지? 이렇게.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 3차 함수와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는 총 몇 가지가 가능할까를 조금 하기 전에 우리가 아까 3차 함수의 도함수가 뭐였지? 2차 함수였지.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위치 관계를 판단을 했었지. 네. 뭘로 판단했지? 뭐의 개수로 판단했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로 판단을 했었다 맞지? 아, 너무 많이 들어가서 어려워.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말이 이렇게. 예예예. 나는 엄청 친절하고 따뜻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렵구나. 설마 너무 어려워? 네? 너무 너무까지는 아니야. 선생님도 잘 이해하고 있어? 이거도 괜찮아? 다시 써볼까? 우리가 3차의 그래프를 그릴 때 이제 도함수가 이제 2차가 되는 거였잖아, 맞지? 근데 우리가 이 친구를 이제 결국 그래프의 경을 결정할 때 이제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을 했다고. 그럼 이제 4차에서 또 도함수가 이제 뭐가 돼? 3차가 되겠지. 그러면 뭘 하겠다고? 3차는 0이라는 방정식을 뭐로 판단하겠다고? 실근의 개수로 판단하겠다. 자 그러면 이제 두구두구두 자 물어봅시다. 3차 방정식의 근의 종류는 몇 가지일까? 네 가지. 아, 세 가지. 우리 1학년 때 다 했어. 세 가지다, 세 가지. 근데 네 가지? 4개. 4개요. 네. 다섯. 4개. 네 가지야, 네 가지.
서로 다른 세 실근, 중근과 다른 한 실근, 그 다음에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혹은 삼중근, 이렇게 네 가지. 우리가 개수가 실수일 때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진다고 했던 거 기억해? 3차 방정식은 반드시 하나 이상의 실근을 가집니다. 그래서 모든 3차식은 반드시 모든 개수가 실수라면 1차 곱하기 2차 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서 무조건 뭐가 있어? 실근 한 개가 있는 거지. 2차는 실근이 두 개거나 중근이 실근 한 개를 가지거나 허근 두 개를 가지겠지. 이거랑 이거로 만들 수 있는 조합이 몇 가지인지를 묻는 거야 사실은. 괜찮니? 해봅시다. 얘랑 조합하면 몇 가지가 나오지? 두 가지가 나오지.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고요. 혹은 중근과 다른 한 실근이 나오지. 이거랑 조합은 뭐가 나오지? 두 가지 나오지. 이렇게 한 가지가 나오거나 삼중근이 나오거나. 그리고 이렇게 조합하게 되면 한 가지만 나오지.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혹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3차원식 그래 종류 몇 가지? 네 가지. 매우 깔끔하다, 맞지? 매우 깔끔하다.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도 몇 가지? 몇 가지? 네 가지.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서는 훨씬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따가 보여주겠습니다. 일단 진행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3차 함수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진데 그러면 x축과 몇 군데 만난다고? 세 군데 만난다고. 우리 근데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경우는 크게 몇 가지?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라고 해도 괜찮지. 우리 아까 여기서 3차 함수 그래프 경우 했잖아. 이렇게 생긴 친구랑 뭐? 어쨌든 자, 세 가지 오케이, 자, 어쨌든 그냥 움직이는 손가락 움직이는 거야. 자, 지금 합시다. 다시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는 몇 가지? 세 가지. 괜찮지? 3차 함수 그래프의 경우 세 가지라고. 아니 여기서 했잖아. 3차 세 가지. 오케이. 자, 이렇게 생기는 친구 하나랑 아니지 이렇게 생기는 친구군요. 이렇게 생기는 친구 하나랑 이렇게 가는 친구 하나랑 중 가버린 친구 하나 이렇게 세 개지. 괜찮지? 그리고 어렵지 않아. 띵띵띵. 그다음에 가다가 멈칫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친구 그리고 슝 하고 올라가는 친구. 뭐가 더 좋아요? 기억났어요. 내가 봤을 때 저거는 거의 뭐 쓰라가 나중에 이제 남자친구 생기면 나 오늘 뭐가 달라졌어 하는 거 거의 그 수준의 친구인데. 자, 어쨌든 봅시다. 자, 찾아야 됩니다, 알지? 근데 안 되지 않아요. 손이 되게 부러워가지고. 딱 받았다고? 탁발 오케이. 새로운 이제 워딩을 들었습니다. 자, 하여튼 자, 3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가 이제 우리 근의 종류가 몇 가지라고? 세 가지. 네 가지 했잖아. 네 가지. 첫 번째 거부터 처리합시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목적은 뭐라고? 부호 판단. 그럼 을 그리고 보조선 이렇게 하는 거였지, 맞지? 네. 그럼 그래프를 그리는데 선생님이 아까 그 함수의 그래프 참고에 써놓은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요 길이랑 왼쪽 길이랑 오른쪽 길이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길어? 왼쪽. x절편 사이 보면 왼쪽의 함수값의 변화가 더 크다는 얘기야. 비례하진 않는데 그럴 수밖에 없어.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어디냐? 적분 가서 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지금 그냥 그렇다고만 합시다. 그래서 일단 이게 쭉 내려갔어. 이제 극소를 찍었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올라가는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이 친구보다 조금 내려가서 요만큼 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얘기지.
괜찮니? 저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무슨 케이스지? 이상하네. 넘버링은 이상하겠군요.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합시다. 나 지금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두 번째는 어떻게 되지? 그럼 그래프를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괜찮지? 그러면 부호가 어떻게 돼? 마, 뿔, 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고조선을 끄면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다가 멈칫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거지. 괜찮니? 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이번에는 무슨 케이스지? 삼중근. 근데 보통 이거부터 먼저 하거든. 그래서 A부터 먼저 합시다.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그러면 X축에 한 번만 만나고 나머지는 공격이 또 있는 거지 이렇게. 괜찮지?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 마, 뿔 이렇게 씁니다. 원래 마뿔만 써도 괜찮아.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는 편이긴 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그려질 때 이게 아니고 이렇게 그려질 거고, 여기도 보초선 그어놓게 편의상. 그럼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괜찮니? 지금 있어? 그러니까 사실 그 도함수의 함수값이 뭐지? 접선의 기울기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어떻게 됐어? 그래서 조금 작아졌잖아. 그 말은 그래프가 조금 완만해졌다는 얘기야. 그래서 좀 열심히 올라가다가 잠깐 약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지. 괜찮니? 엄청 중요하진 않은데 이제 필요하다면 신경 쓸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 삼중근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이제 간단하겠다. 삼중근은 자,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플러스가 됩니다. 그리고 보조선을 이렇게 그으면 4차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립니다. 괜찮니?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이게 y는 x 세제곱을 편의상 치면 어차피 평균이동하면 되니까 편의상 치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 얘는 우리가 뭐 미분하면 x 세제곱 나올 것 같아? 4분의 1 x. 그치, 4분의 1 x 4제곱 미분하면 4랑 4분의 1 약분되고 세제곱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4분의 1 x 4제곱 더하기 뭐 상수 이런 걸로 만들어지게 될 거거든. 그럼 결국은 이제 이 모양은 사실 우리가 그 거듭제곱권을 정리해서 했던 것처럼 x제곱이랑 똑같은 모양이 되는 거죠. 괜찮니? 자, 이거는 사이단 얘기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4개의 모양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체크하는 건 뭐냐면 얘가 뭐지? 극소, 극대, 극소. 얘는 극소, 얘는 아니. 얘가 극소, 얘는 아니. 얘가 극소, 더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첫 번째로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까? 지금 4가지로 분류했잖아. 근데 조금 러프하게 분류하자면 2가지로 분류해. 2가지로 분류해. 나 얘는 이제 극값을 모두 가진다. 극대 극소를 극값을 모두 가진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다.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다는 거죠. 극대 극소를 모두 가진. 모두 가진.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중 하나만 가지는 거지. 그래서 최고차 한계수와 양수면 극소만 가진다고 이야기할 거고요. 최고차 한계수 음수가 되면 이제 극대만 가진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겠지. 괜찮니? 자, 일단 이게 기본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인데 쌤이 아까 그 그래프의 개형을 조금 더 잘게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람에 따라서 8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봅시다.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 1번에서 만약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에 도함수가 쌤이 뭘 의도한 것 같아? 여기 간격이랑 같게 그리려고 한 거야. 그래서 마뿔, 마뿔이지 참. 마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게 보조선이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요 간격이 같은 겁니다. 그럼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 친구랑 저 친구는 어쨌든 좀 특징적인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이제 따로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또 함수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지.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얘가 맞불 이렇게 될 때 보조선 그리게 되면 이번에는 그래프가 여기서 조금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많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그래프 그려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니까 저쪽은 왼쪽이 더 세게 내려가는데 이 친구는 오른쪽 극소가 더 작은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의 좀 다른 버전으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가 마마 뿔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 그려지기를 이번에는 감소하다가 멈칫 그리고 다시 감소하다가 증가 이렇게 그려지는 케이스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사실은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뿔 이렇게 할 수 있겠지. 자,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 왜 녹색이야? 어쨌든 저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8개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쌤은 4개로 분류하는 걸 선호하고 질문의 의도도 내가 크게 분류할 때 몇 가지냐라고 그러면 2가지고요. 일반적으로 분류하면 몇 가지냐라고 그러면 4가지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8가지는 너무 많아. 그래서 4가지 정도로 하는 게 좋고 쌤은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거든. 3차는 3개, 4차는 4개. 그러니까 깔끔하잖아. 맞지? 보통 4차 4개라고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대신에 4차의 첫 번째 개형에 3가지 모양이 있고 두 번째 개형에 2가지 모양이 있고 세 번째 개형에 2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첫 번째 개형에 3가지 모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번째 개형에 2가지 모두 시험에 잘 나옵니다. 세 번째 개형부터는 잘 안 나옵니다. 덜 좀 특징이 좀 적어서 특징이 있어야 뭔가를 문제에서 묻고 기하적 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데 특징이 적어. 이렇게. 특히 이제 두 번째 유형의 2가지가 사실 많이 중요한데 그래서 보통 쌤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친구를 아프리카 모양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만 이러는 게 아니긴 하더라고. 응?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진짜 아프리카 지도 보면 여기 위에 지중해 있고 지금부터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이 친구를 이제 남아메리카 모양이라고 합니다. 남아메리카 모양은 조금 별로인데 그렇지. 남아메리카 모양을 하려면 사실 얘가 더 낫지. 얘가 더 남아메리카 모양에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북아메리카가 이렇게 생겼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뒤에 게 더 닮았다. 저 훨씬 더 같아. 지도 왜곡일 거야. 자, 여튼 진짜. 뭐라? 지도. 하얀 머리 정답이. 약간 정전기 중인 것 같은데. 자, 여튼 자 괜찮니 지금? 자, 4차함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라고? 4가지. 4가지. 이렇게 4가지.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개형에서 3가지. 극소의 그 높이 차이. 전체 극소의 높이 차이에서 이제 3가지가 생겨.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개형에서 이제 아프리카 모양이랑 남아메리카 모양이랑 2가지가 있다, 알았지?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좀 덜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그러면 쌤이 65페이지에 보면 다 해놨는데 세 번째 개형에 하나는 안 해놨다, 맞지? 사실 중요하지 않아서이기도 합니다. 엄청 열심히 그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갑시다. 6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제 비율 관계라는 친구가 있는데 4차 함수도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조금 쉬울게. 쉽게 너 이렇게 반응하지. 자, 그 개형 1번에서 극소가 같을입니다. 극소가.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
이게 정확히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 뭐야? 필요 없어. 이 직선에 대해서 선대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사실 대칭성은 이제 4차 함수에서는 이야기를 조금 덜 하게 되거든. 그래서 쌤이 대칭성을 정리하려다가 따로 안 썼는데 그냥 쌤이 말을 꺼낸 김에 잠깐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기 그래프 총 4개를 보십시오. 대칭성을 가질 만한 그래프가 있어 없어? 잘 봐. 있어요. 있어. 네. 이거는 가지잖아. 그치? 네 번째는 가집니다. 그냥 얘는 y는 x-a의 4제곱 꼴로 생길 거예요. 여기 뭐 이런 형태로 반드시 정리가 될 겁니다. 대칭성을 가져. a를 기준으로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는 함수값이 무조건 같게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얘는 대칭성을 가지는데, 자, 얘는 대칭성을 가지는데 사실 쌤이 이 문제를 시험에서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있긴 있는데 약간 그 참거짓 판단 문제에서 예외 케이스 체크하는 정도로만 나왔고 이걸 가지고 하기에 시키진 않아. 사실 뭐 어떤 4차함수의 특징을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구조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아마 성격이 매우 나쁜 선생님이 아니라면 굳이 체크하지 않게 할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게 대칭성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이 특수한 케이스는 이 케이스가 이제 대칭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괜찮지? 근데 내가 이 그래프를 이제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 뭐지 이렇게 그려지기 위한 조건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해? 자, 이렇게 도함수가 그려지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잖아, 맞지? 뭐랑 같다고? 요 길이랑 같다고 했었잖아, 맞지? 내가 요 함수를 y축 방향으로 아니 x축 방향으로 얘가 원점이 되도록 평이동하는 게 하면 모양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겠지, 맞지? 원점이 되도록 평이동했다고 치자고. 그럼 이 함수는 무슨 함수가 되는 거지? 기함수가 되는 거지. 원점 대칭 기함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그럼 얘는 그때는 무슨 차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야? 홀수 차로만 이루어졌다는 얘기잖아. 그럼 뭘 미분해야 홀수 차로만 생겨? 짝수 차로만 이루어져야지만 그 홀수 차가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차수가 하나씩 줄어드니까. 괜찮나? 사실은 말로 하고 있어서 그래. 얘가 이제 원점으로 이동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얘가 홀수차 함수가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이 친구는 짝수차를 미분해서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지. 짝수차를 미분해서 만들어졌을 거란 얘기. 괜찮니? 오케이? 아, 그러니까 이 친구의 원래 함수는 짝수차로만 구성되어 있을 거란 얘기야. 근데 원래 함수가 누구였지? 얘야. 그치? 얘는 그럼 뭐로만 구성되어 있었다고? 평행이동하기, 정확히는 이제 얘를 평행이동하기 전인 거지. 이 대칭축이 y축이었던 걸 이렇게 가져올 수 있다는 얘기야. 거꾸로. 그러면 얘는 이제 그 뭐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가 될 거라는 얘기지. 평행이동하면. 괜찮아? 유림이 질문 있어? 그래서 이제 이 친구는 이제 선대칭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차피 대칭선이 나와서 이제 선대칭을 가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고요. 이제 뭐 좀 더 이제 형식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그 식을 잡고 해야 되는데 그건 아직 지금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율 관계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요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니까 득대점을 지나면서 x축의 평행의 선을 긋게 되면 요렇게 극소가 되는 점을 이제 이렇게 표시합시다. 요 길이와 요 길이 사이의 비율 관계가 1대 루트 2라는 성질을 가지게 된다가 이제 첫 번째 비율 관계입니다. 괜찮니? 오케이. 자, 봅시다. 얘도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실수배의 관계식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었을 때, 즉 실제로 x축에 저렇게 접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 점을 원점이 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이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가 1대 루트 2라면 쟤를 평이동하더라도 혹은 실수배 하더라도 비율 관계가 그대로 유지될 거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쌤이 요 점의 x좌표를 루트 2m이라고 할게. 여기를 제로라고 하고 여기를 마이너스 루트 2m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의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지? 최고차항 계수는 편의상 a라고 합시다. 그러면 x 제곱 곱하기 x 플러스 루트 2m 곱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m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괜찮지? 이거 정리하면 뭐 돼? 합차공식에 의해서 x 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를 정리하게 되면 a x 4제곱 마이너스 2m 제곱 x 제곱이 될 겁니다.
얘를 미분하십시오. 그러면 a 곱하기 4x 세제곱 마이너스 4m제곱 x가 될 겁니다. 4x가 공통인수니까 4x를 묶어내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m제곱이 되어서 절편이 0과 마이너스 m과 m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괜찮니? 그래서 비율관계가 1대1로 기반하는 겁니다. 괜찮아? 자, 이게 이제 극수와 같을 때의 비율관계고요. 두 번째는 이 2번에 대해서. 요 2번에 대해서의 비율관계는 그냥 항상 성립합니다. 자,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얘도 똑같이 선이 하나 있으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참고로 이 점은 사실 변곡점이긴 합니다. 변곡점이긴 합니다. 어쨌든 이때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요 길이 대 요 길이가 1대 3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해서 변곡점 이야기가 나온 김에 조금 이야기하면 이 친구는 변곡이 몇 번 생길 것 같아? 이 친구는? 2번 맞죠? 어디서 생겨? 아볼? 잠깐 위볼? 다시 아볼. 맞지? 얘도 똑같아. 아볼, 위볼, 아볼. 맞지? 맞지? 괜찮니? 갑시다. 물론 무조건 그 변곡이 두 번 생기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그린 그림들은 변곡이 두 번 생기는 그림들이 그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여기는 변곡이 안 생기잖아, 맞지? 4차 함수가 변곡이 꼭 생긴다는 아닙니다, 맞지? 자, 일단 합시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이제 얘도 똑같아. 우리가 여기를 x축이라고 만약 잡았다고 치게 되면 여기를 내가 m이라고 잡고 여기를 n이라고 잡아. 그럼 이 함수의 관계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지? fx는 우리 이제 fx가 지금 몇 차식이지? 4차식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근으로 누구를 가지는 거야? m과 n을 가지지. 4차 방정식 근을 몇 개 가져야 돼? 4개. 4개 가져야 되지.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냥 하나의 실근이거든. 얘는 뭘까? 얘는 3주근일 수밖에 없어. 오케이? 일단 뭐가 보장됐냐면 우리가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x축이 이렇게 접한대. 여기를 a라고 하재. 그러면 다항 함수라면 뭐가 보장된다고 했었지? fa가 0이고 f'a가 0이어야 된다고 했었지, 맞지? 그러면 이 말은 결국 이렇게 된다면 x-a의 제곱인수를 가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괜찮지? 여기는 적어도 x-n을 2개 이상 가져야 돼. 근데 2개 가지면 좌우에서 부호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그래서 3개 가질 수밖에 없어. 어차피 최대 3개니까. 괜찮니? 그래서 얘는 a 곱하기 x-n 곱하기 x-n의 세제곱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뭘까? 1대 3이 된다고 했으니까 결국 m과 n의 1대 3 내분점이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지점이 되게 하고 싶은 거지. 해봅시다. a 곱하기 미분하면 x-n의 세제곱 더하기 x-n 그대로 두고 3x-n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x-n의 제곱은 묶어낼 거고 x-n의 제곱 묶어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안에 걸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암살 조금 합시다. 저기 앞에는 x-n이 남았고요. 뒤에는 3x-3m이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연기되는 x값이 누구야? x값이 n이랑 또 하나는 3 더하기 1분의 3m 더하기 n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m에서 n 쪽으로 1대 3 내분점이 되는 거죠. m에서 n 쪽으로 1대 3 내분입니다. 어이 코코야. 자, 봅시다. 괜찮니? 얼마 안 남았어. 힘내주십시오. 자, 그래서 결국은 어쨌든 이 비율관계가 성립한다는 사실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사실 이제 조금 의미 있는 문제 풀 때는 사실 진짜 많이 쓰는데 지금 당장은 계산 문제들을 해서 조금 덜 쓰고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선생님이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또 나중에 가볍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좀 풀어볼까요?
자, 그래도 한번 리뷰합시다. 4참수의 그래프 이렇게 머릿속에 좀 정리가 돼? 4참수 그래프 개형 몇 가지라고? 네. 4개라고. 첫 번째 개형에서 디테일이 3개, 두 번째 개형에서도 디테일이 2개, 세 번째 개형에서도 디테일이 2개. 오케이? 그러니까 크게 4가지로 나누고 각각의 디테일을 기억하는 느낌으로 해주십시오. 괜찮지? 자, 봅시다. 자, 3번을 봅시다. 3번. 3번 3 갑시다. 4차함수 fx가 주어지기를 fx가 x 4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x 세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4a x제곱 더하기 1이랍니다. 첫 번째 극대값을 가진대. 근데 얘는 최고 차항계수가 양수인 4차함수라서 이제 개형 중에 극소만 가지거나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는 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근데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지는 케이스가 뭐였지? 1번 개형이야. 괜찮니? 이렇게 생긴 친구였지.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f 프라임 x는 0이 f 프라임 x는 0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집니다. 즉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문제로 바뀝니다. 해봅시다. f'의 x를 구하게 되면 4x 세제곱 더하기 4, 3은 12x제곱 마이너스 8ax이군요. 8ax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4x 묶어내면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 이렇게 되죠. 이 친구가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일단 0이란 근을 이미 가져버렸잖아. 그럼 나머지 저 친구들이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2a가 3x 마이너스 2a는 0이 얘가 0이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됩니다. 0이 아니는 그냥 간단하게 처리해 봅시다. 0이 아니는 a가 0이 아니다로 바로 해석이 되겠군요. 자, 3번에 갑시다. D를 가게 되면 D는 9 빼기 8a가 0보다 작다가 아니고 0보다 크다겠군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분의 크다가 나올 겁니다. 하윤아 잘 이해하고 있니? 네. 안 보였잖아. 네. 괜찮아? 주에도 잠깐 멍 때리다가 지금 눈치 보는 거지. 너희 표정이 이미 다 드러났어. 그래서 답은 뭐야? 답은 그러면 답은 a는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겠군요. 따로따로 씁시다. 마이너스 8분의 9 a 0 또는 a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괜찮니? 소윤이 잘 이해하고 있어? 수라도? 괜찮아? 자, 그러면 두 번째 극값을 하나만 갖기 위한 이거는 근데 그냥 나머지 모든 경우에 극값을 하나만 가지기 때문에 그냥 여사건 쓰는 거라서 어떻게 쓰면 돼?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a가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0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군요. 여집합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나머지 전부 다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이게 베타적이거든.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세 실근보다 작은 개수, 실근은 한 개 이하가 되버립니다.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그걸 가지고 처리하는 겁니다. 중분도 있군요. 참. 여튼 우리 390을 한번 풀어볼까? 네. 1번이요? 391번. 오, 세게 때려버렸다. 아니 안 나빴어요. 자, 문제를 보게 되면 fx가
그러니까 보면 일단 당연히 이제 미분을 하는 거겠지, 맞지? 그리고 나서 우리는 결국 처리하고 싶은 게 3차 방정식의 근의 조건 문제고, 아직까지 우리가 3차 방정식 근의 조건을 처리하는 방법은 인수분해밖에 없어. 그래서 반드시 인수분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수분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근이 0보다 작은 곳에서 하나, 0과 3, 4에서 두 개를 가지도록 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사실 저 노란색 그래프는 문제 푸는데 하등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맞지? 실제로 중요한 건 저기 주황색 점 체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미 마이너스 1이라는 실근을 여기서 가져버렸잖아. 맞지? 그러면 얘가 뭘 가진다는 얘기야? 이 친구가. 이 친구가 0과 3, 4에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기 위한 조건을 처리하세요가 문제 요구사항입니다. 결국 얘도 2차 방정식 문제인 거지. 잘했니? 잘 풀었어? 오, 그러면 안 해도 될까? 아마 그 성실하게 풀어야 될 것 같고요. 판별식이 이제 양수가 돼야 되고, 그래야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니까. 그리고 대칭축이 0과 3, 오 너무 복잡한데 대칭축이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0에서의 함수값, 이걸 내가 편의상 gx라고 잡으면 g0도 0보다 커야 되고 g3도 0보다 커야 된다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꽤 피곤하군요. 그러니까 우리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기억하고 있지. 함축판 체크하는 겁니다. 사실은 여기가 함 체크하고요, 여기가 축 체크하고요, 여기가 판 체크하고요. 세 개 다 체크해야 되는 문제인데 조금 불편하군요. 혹시 질문이 있니? 질문이 있니? 다 괜찮아? 해결도 괜찮아? 수연이는 괜찮아? 저거 계산하면 됩니다. 왜 G 영상 우리 배분 이참수 처리하는 건 아, 좋아했지. 다 괜찮아? 넘어갈게. 그러면 자, 이제부터 조금 다른 얘기인가? 봅시다. 아니다. 지금 쉽시다. 지금 쉽시다.